반갑습니다.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되는 카페들, 오랫동안 롱런하는 카페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장을 봤을 때 인테리어나 디자인이 잘 된 카페들이 저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됐을 거야 라고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카페 우선 그런 것들이 수려하죠. 돈을 많이 쓴 티가 나는 매장들도 있고 디테일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매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명한 카페 중에 블루버틀이라는 카페라든가 한국적인 느낌으로 레트로한 감성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프리츠라고 하는 회사라든가 커피 리브레라고 하는 회사라든가 보면 각자의 개성들이 있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수려한 매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 디자인이나 인테리어적인 감각이 좋아서 회사가 잘 됐다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 회사들의 스토리나 주로 구매를 하는 고객들이.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커피의 맛이 엄청 맛있거나 디자인이 수려해서 시각적으로 확 끌린다거나 이런 걸로 비교를 했을 땐 점점 시각적이나 공간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맛이 있어서 찾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소비자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맛이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고 그 맛을 꾸준하게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퀄리티를 시스템화한 회사들이기도 하고요. 무조건적으로 디자인이 잘 됐으니까 디자인이 예뻐서 걔네들은 패키징도 잘 만들고 MD도 잘 만들고 매장 분위기도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거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맛이 무조건 맛이 있어야, 커피 맛이 있으면 장사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도 어찌 보면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건 내 경험의 총합이거든요. 예전에 시장이 반찬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음식을 먹을 때나 음료를 먹을 때 내가 그 매장 아니면은 그 상가에서 먹지 않고 집에서 먹거나 친구들이랑 먹을 때 내가 그 음식을 먹게 되기까지의 모든 경험들, 누구와 먹는지, 어떤 공간에서 먹는지, 얼마나 참고 있다가 먹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라서. 우리 엄마가 요리를 진짜 못하는데 아침 점심을 굶고 저녁을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맛이 있겠죠. 똑같은 느낌이라도 내 친구네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정말 맛이 없는데 내 친구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나는 맛없게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서비스가 너무 별로라서 셰프나 욕쟁이 할머니가 만들어 줘서 그런 감성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서비스가 너무 별로였던 공간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제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그 음식 맛은 형편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예술처럼 섞여 들어가서 소비자의 뇌를 속여서 맛있다라고 느껴주게 하는 것이 서비스 시금을 판매하는 것인데, 물론 당연히 누구나 맛이 있다고 느낄 수준의 음료나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맛있게 느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카페들이나 이런 곳에서 받았던 상들의 상패도 걸어놓고 수료했던 수료증들도 걸어놓고 좋은 재료를 쓴다고 좋은 장비를 쓰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내가 커피를 진지하게 만들었으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음료를 구매해서 먹기 전에 알 수 있게끔 진열을 한다거나 SNS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 혹은 광고가 아니더라도 그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나 대표들이 자기들이 진심으로 커피 좋은 재료를 쓰고 있다는 걸 계속 흘리죠. 알 수 있게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떠한 방식으로 커피를 만들었고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흘림으로써 흘린다는 게 노출한다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이 이렇게 보고 와, 이 사람은 이런 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의 능력자구나, 이 사람은 이런 좋은 재료를 사다가 음료를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계속 만들어주는 작업까지 포함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식은 맛있어야겠죠. 기본값이에요. 근데 그 맛을 정말 온전하게 소비자한테 다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는 맛있게 만들어서 어디 시골 골목에 사람이 찾지 않는 곳에서 진짜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알려져서 그렇게 대성하는 시대라기보단 그렇게 만드는 기술은 당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여금 알리느냐 하는 기술까지 합쳐져야 그게 시너지를 내서 정말 유명한 가게로, 유명한 매장으로 탄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도 했으니까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인테리어도 공간이 주는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내가 호텔에 갔을 때, 뭐 음식점에 갔을 때, 놀이공원에 갔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나에게 느껴지는 그 모든 감정들이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보다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접하는 음식들에, 내가 접하는 음료들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형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사실 시스템화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서 뭐 의자가 편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일을 하는 서빙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앉고 나가서 테이블당 단가가 효율적으로, 예전에는 의자가 불편해서 빨리 나가게 할 수 있는 뭐 패스트푸드, 노래를 빨리 하게 해서 빨리 먹고 빨리 나가게 해서 회전수를 높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완전하게 디테일이 모두 살아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백화점에 가면 직원들은 소비자랑 같은 화장실을 못 쓰고 직원들만 다닐 수 있는 통로랑 직원들만 다닐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나 이런 가치에 환상을 심어주게끔 만들어줘요. 디즈니랜드에 가면 디즈니랜드에서 뭐 곰탈을 쓰고 쇼를 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공간에 온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 세계랑 동떨어진 곳에서 디즈니 마마 동산에, 아예 디즈니 만화 속에 내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의 감정을 심어주죠. 그럼 거기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모든 음식들이 맛있고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환각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직원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점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줬던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화장실 변기 앞에 만나거나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봤다거나, 아니면 곰인형탈을 쓰고 있던 직원이 곰인형탈을 벗어놓고 물을 먹고 뭐 어디 쭈그리 앉아있는 모습을 소비자가 봤을 때 그 환상이 다 깨지는 것처럼,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의 복장이나 그 사람들의 마인드, 이런 것까지도 다 상업적으로 이제는 레스토랑이나 음료, 뭐 바텐더, 바를 이런 운영하시는 모든 것들에 다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점
오픈 키친으로 가가지고 오픈해서 내가 맡고 있는 음식이 청결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점 또한 인테리어적으로 소비자에게 또 긍정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완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나에게 신비로운 음식이 나와가지고 그 공간을 전체적인 느낌을 소비자가 느끼게 해서 더 맛과 향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맛이라든가 디자인, 인테리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리고 나랑 같이 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날씨, 그날의 날씨, 그리고 그날의 나의 기분,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조합되었을 때 소비자한테는 이게 맛이 있고 다시 올 만한 가치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소비자의 기분이나 날씨 이런 것까지는 못 건들겠지만 디자인, 그리고 맛,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그 소비자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오너들이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내가 잘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고, 기본 이상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창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든다, 못 만든다 보다,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최근의 트렌드는 마케팅이나 뭐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하는 회사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 회사들이 유명하면서 사업적으로 큰 성장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테리어 회사나 뭐 디자인 회사나 뭐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업군을 잘하던 분들이 이 업에 들어와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맛을 잡고 인테리어를 하느냐, 인테리어랑 디자인을 잡고 맛을 잡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좋은 바리스타나 좋은 요리사나 근데 매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컴플레인이나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사람을 채용하고, 그래서 식음 쪽의 맛이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을 뒤늦게 살리는 방식으로 회사들을 키워나가서 이제는 뭐 맛, 뭐 디자인, 뭐 인테리어, 마케팅,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잘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디자인 회사에서 잘 되는 카페들을 많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유명한 카페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커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거는 커피를 시작부터 하지 않았는데 카페가 잘 된다, 커피가 맛이 없을 것이다 라고 깎아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잘한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람을 채용을 한다거나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더 나아지고 개선하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커피가 얼마나 좋고 맛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이 사람들이 우리의 커피들을 더 맛있게, 우리의 음식들을 더 맛있게 느낀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을 확 끌어당기기 위한 시각적인 요소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완해 나가면서 점점점 더 완성도 높은 조직으로, 이런 회사들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해 보시고 창업을 하시기 전에 첫 번째 어떻게 모객을 할 것이며, 우리의 전문성을 어떻게 알릴 것이고, 나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먼저 전달하고,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고민을, 내가 이렇게 고민했으므로 더 맛있게 느껴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알리고 전달하는 방법들을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창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